지난 시간에 우리는 알지네이트를 활용해 여러분들의 손을 캐스팅하기 위한 외형 몰드를 제작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준비된 석고가루를 이용해 여러분들의 손과 똑같은 형태를 만들고 개성을 살려 꾸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준비물을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제작한 외형 몰드를 준비해 주세요. 만약 물통에 담가둔 친구들이 있다면 시작하기 전에 물을 잘 털고 마른 수건 위에 올려 불필요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 손 크기에 따라 물의 양의 차이가 있는데요. 정우 선생님의 손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종이컵 5개 정도의 물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손 크기에 따라 종이컵 3개 분량에서 5개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종이컵 5개 분량의 물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물은 반드시 차가운 물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이 준비되었으면 물과 같은 양의 석고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물 안에 석고가루를 넣을 건데 석고가루가 덩어리지지 않게 조금씩 살살 넣어주세요. 자, 만약 물 안에 석고가루를 다 넣었는데도 이렇게 물이 드러나 있으면은 석고가루를 조금 더 넣어서 이 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석고가루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석고가루를 어느 정도 넣다 보면은 이렇게 물 위에 석고가루가 섞이지 않을 정도로 쌓이는데 이때 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석고를 잘 펴줍니다. 석고가루가 이렇게 물에 젖고 있는 모습이 보이나요? 잠시 기다리면은 하얀색 석고가루가 물에 젖어서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 이후에 이 반죽을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석고를 반죽해 주도록 할게요. 저을 때 이렇게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이 덩어리를 잘 분리해 가며 반죽을 해줍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저을 경우에 기포가 많이 생겨 나중에 원형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살살살살 잘 반죽해 주세요. 알지네이트 가루와 물이 만나면 약 1, 2분 안에 굳지만 석고와 물은 5분 정도 더 이후부터 굳기 시작합니다. 반죽이 잘 되어야 깔끔한 작품이 나오니 덩어리 지지 않도록 꼼꼼히 반죽해 주세요. 그리고 바닥에 석고 반죽을 쳐서 반죽을 하며 들어간 기포를 빼내 주세요. 반죽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부드러운 요거트 같은 느낌이 나죠? 너무 오래 저으면 석고 반죽이 굳기 시작해 원형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묽은 상태에서 알지네이트 틀에 부어 넣도록 합시다. 알지네이트 틀을 잘 고정시켜주고 이 알지네이트 틀 안에 석고 반죽을 부어줍시다. 먼저 조금만 부어 넣고 모든 면에 석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돌려주세요. 이 작업을 잘 해야지만 손가락이 온전히 잘 떠지니까 꼼꼼히 석고를 묻혀주시기 바랍니다. 석고 반죽을 조금씩 추가해주면서 이전 과정을 반복해 주도록 합시다. 석고 반죽이 알지네이트 틀 안에 다 들어갔으면 굳는 동안 몰드가 눌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 줍시다. 선생님은 고무 그릇을 이용해 봤어요. 주변에 적당히 무게감이 있는 물건을 옆에 세워두고 고정시키면 좋겠죠. 눌리거나 흔들리면 손이 찌그러져 보일 수도 있어요. 석고 반죽이 알지네이트 틀 안에서 잘 굳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중간에 따뜻한 열이 올라오며 석고가 굳기 시작할 거예요. 약 1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이 석고를 손톱으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석고를 손톱으로 눌렀을 때 패이지 않고 단단함이 충분히 느껴지면 커터칼을 사용해 테이프를 벗겨냅니다. 커터칼을 사용할 때는 손이 다치지 않게 반드시 주의해서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커터칼을 사용할 때는 커터칼이 너무 알지네이트에 깊이 들어가서 석고의 원형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진행해 주세요. 알지네이트를 이제 살살 분리해 주도록 할게요. 너무 힘을 주어 알지네이트를 분리할 경우 손가락이 똑 부러질 수도 있으니 끝까지 조심스럽게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지네이트를 이렇게 살살살살 벗겨보면은 이 안에 석고 원형이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커터칼을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 힘만으로도 충분히 이 알지네이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석고 원형 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최고라는 엄지손가락이 잘 표현됐죠? 자, 여기 보면은 손 주름 사이에 알지네이트가 조금 껴있는데 이런 날카로운 도구나 혹은 집에 있는 이쑤시개 같은 걸 활용해서 살살 제거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채색을 할 거니까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거하려다가 석고 원형이 손상될 수도 있으니 그냥 큼직큼직한 알지네이트만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지네이트를 제거해서 멋진 석고 캐스팅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 자체로도 충분히 멋진 작품이지만 이 위를 채색하면 더욱 멋진 작품이 되겠죠? 채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석고에 많은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틀에서 3일 정도 수분을 완전히 건조시켜 준 다음에 채색을 하면 훨씬 멋진 작품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바로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제작한 석고는 수분기가 많이 있어서 채색할 경우 심하게 번져 원하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석고의 수분이 잘 마를 수 있게 건조한 곳에서 잘 말려줍니다. 이후 수채화 물감 또는 아크릴 물감 등을 이용해 손의 제스처가 주는 느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을 꾸며주세요. 수채 물감을 사용할 경우 석고가 수채화 물감을 흡수하며 겹침에 의한 회화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수채 물감을 쓰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석고가 수채 물감을 흡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의 양에 따라서 번지고 또는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겹치는 효과도 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아크릴 물감을 사용할 경우 석고의 표면이 코팅되듯 채색이 되며 약간 반짝거리는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아크릴 물감을 사용할 때는 물을 많이 섞지 않고 물감 그 자체로 채색을 해주시면 좋아요. 물감이 뻑뻑하면은 물을 조금씩 섞어서 물감이 잘 칠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름 사이를 구석구석 칠해줍니다. 이렇게 정우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3가지 색을 바탕으로 이렇게 예쁘게 채색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손가락의 주름까지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된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미세한 손 주름까지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지네이트 외형을 만들 때 다른 도구를 응용할 수도 있답니다. 에어캡과 테이프를 활용해 외형 몰드를 만들기 어렵다면 페트병을 이용해 몰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페트병을 이용할 경우 페트병에 손이 닿아 다양한 제스처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종이컵에 알지네이트를 넣고 작은 형태를 만들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꾸며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은 자신의 손을 캐스팅해 보았지만 이 방법을 응용해서 손이 아니더라도 얼굴, 발 등 다양한 곳을 캐스팅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응용해서 여러분만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수업도 즐거웠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